5학년 정보영재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선생님이랑은 한번 만났잖아요. 그쵸? 우리 면접 보면서 만났었어요. 면접을 보는 내내 선생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얘기하는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선생님 이름은 허유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석영이, 승찬이, 건이, 소윤이, 재민이, 규상이, 하경이, 환희, 승현이, 예빈이, 다민이, 성찬이, 종현이, 희성이, 도윤이, 다연이, 예찬이, 의한이, 마지막으로 종인이까지 우리 19명의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은 3D 모델링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3D 모델링 들어보셨나요? 3D 모델링은 왜 공부를 할까요?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구체물들을 컴퓨터로 옮길 때 어떤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2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먼저는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초적이고 쉬운 모델링으로 실력을 쌓고 그 다음번에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렵지만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기능들을 익혀나가시면 되고요. 오전에 배운 기능들을 가지고 오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배운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것들로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선생님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3D 모델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3D 모델링이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컴퓨터 내부의 가상 공간에 3차원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3차원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행위. 여기서 3차원이란 무엇일까요? 3차원은 3개의 좌표축을 가진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3개의 좌표축이 아닌 것도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좌표축이 없는 0차원, 즉 점입니다. 좌표축을 1개 가지고 있는 1차원은 선분으로 표현되겠죠. 가로, 세로 좌표축을 가지고 있는 2차원, 우리가 여러 번 봤을 것 같은데요. 2차원은 평면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3차원은 가로, 세로에 높이를 추가해서 3개의 좌표축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야 비로소 입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D 모델링, 즉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 3차원을 표현하는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처음 만나볼 프로그램은 바로 팅커캐드라는 거예요. 팅커캐드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작업을 할 수 있고 예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이죠. 즉, 자동으로 웹에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팅커키드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창에 팅커캐드 이렇게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팅커캐드 이렇게 입력하면 검색 결과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여기 요거를 누르면 바로 팅커캐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창에 tinkercad.com을 입력해서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면 로그인을 해야겠죠.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을 누르면 학생 수업 참여, 이메일 또는 사용자 이름, 구글로 로그인, 애플로 로그인, 심지어 추가 로그인 옵션까지 다양한 로그인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학생 수업 참여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개별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 영재 수업에는 과제를 제출하거나 선생님이 뭔가를 이렇게 알려줄 때 항상 학생 수업 참여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방을 만들어 놨어요. 학생 수업 참여 방법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학생 수업 참여 클릭, 수업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수업 코드로 직접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수업 코드 12자리를 입력하면 내 수업으로 이동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수업으로 이동을 누르면 이 화면이 보여야 돼요. 환영합니다. 2020 충북 정보영재 블럭코딩 반. 이 반에 들어왔다면 잘한 거예요. 여기에서 별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별칭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본인입니다를 클릭합니다. 우리 이 화면은 대시보드라고 해요. 여러분의 작품들, 여러분의 디자인들이 이 공간에 쌓여갈 거예요. 여기까지 보인다면 로그인을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이제 선생님과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 최근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디자인에 하나도 없죠. 먼저 디자인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은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어떤 디자인들을 만들었는지 먼저 둘러보기부터 할 겁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갤러리를 클릭해 보세요. 갤러리를 클릭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어떤 디자인들을 만들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것들 이렇게 클릭해서 복사하여 편집까지 누르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좋은 작품에는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친구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에는 좋아요까지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내 대시보드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팅커캐드 로고를 눌러주면 처음 내 디자인 내가 로그인했던 여기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하나가 생겼네요. 여기 카피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아까 내가 열어봤던 걸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온 걸 필요가 없으면 지워야겠죠. 여기 있는 톱니바퀴 옵션을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항목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면 팅커캐드 계정에서 해당 항목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열 수 없어요. 복사해 오기 전까지는 열 수 없습니다. 네, 지울게요. 삭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새 디자인 작성을 누르면 가장 먼저 작업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모눈 종이처럼 생긴 것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본 쉐이프라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쉐이프들이 있네요.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스매싱 스탄티아 네, 여기 스매싱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여기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약속 먼저 해야 돼요. 디자인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클릭하면 바꿀 수 있네요. 클릭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도 지원이 돼요. 이렇게 연습이라고 디자인 이름을 변경했어요. 왜 디자인 이름을 바꾸냐면 여러분이 여러 디자인이 쌓이면 쌓일수록 디자인 이름을 그냥 여기서 제공되는 디자인으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을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꼭 디자인 이름부터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작업 평면에 상자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팅커키드는 굉장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상자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지고 오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마우스 휠을 위로 한번 굴려보세요.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니까 화면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커지나? 이번에는 휠을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상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화면이 확대되거나 화면이 줄어드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우스 휠 자체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마우스 휠을 누르면 선생님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휠을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화면 자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은근히 이 마우스 휠을 누르는 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마우스 휠 올리고 내리고 꾹 눌러서 움직이고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플러스 줌 확대 마이너스, 줌, 축소 이렇게 단축 메뉴가 있어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확대,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에서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를 누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른 채로 돌려보면 화면이 이렇게 회전해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도 볼 수 있고 위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데 실은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 속에 같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같이 돌아가는지 찾으셨나요? 네. 여기 왼쪽에 단축 메뉴 위에 있는 이 직육면체도 같이 돌고 있어요. 정육면체네요. 정육면체도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정육면체를 돌리면 화면도 돌아간다는 거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6면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는 평면도, 앞에서 보는 정면도, 우측면도, 뒤에 있는 배면도, 좌측면도 정면으로 돌아왔고요. 밑에도 볼 수 있어요. 밑면도.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처음 화면이 좋은데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 화면으로 하나의 버튼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여기 집 모양이 그려져 있는 홈 뷰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처음 여러분이 디자인을 시작했었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마우스 휠 올리고 내리고 꾹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채로 화면을 굴리는 거.
이걸 화면 제어라고 해요. 화면을 왔다 갔다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홈 뷰도 알려주고 요거는 안 알려줬어요. 선택한 쉐이프의 뷰 맞춤 F라고 했는데 포커스의 줄임말이에요. F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쉐이프로 쭉 확대가 돼요. 내가 선택했는지 어떻게 아냐면 쉐이프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늘색,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 줌 확대, 줌 축소 알아봤는데 밑에 평면 뷰로 전환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평면 뷰로 전환이면 지금 입체잖아요. 입체를 평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또 쓸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원래대로 들어가려면 투시 뷰로 전환하면 돼요. 다시 3차원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단축키들 이용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요 쉐이프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요 쉐이프 색깔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색깔, 직관적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 솔리드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솔리드 눌러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솔리드를 눌러서 여러 가지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한번 바꿔보세요. 색은 이렇게 바꾸는 거군요. 자, 원하는 색깔까지 바꿔봤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색깔인 붉은색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쉐이프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쉐이프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얀색 점이 보여요. 이 하얀색 점을 우리는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쉐이프를 선택했을 때 핸들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쉐이프를 잡고 드래그 한다는 거죠. 잡고 왼쪽 마우스 누른 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좌우, 그 다음에 앞뒤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3D 모델링은 3D라서 3개의 축이 있다 그랬어요. 위로도 올릴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올리면 될까요? 여기 자세히 보면 곡갈 모양이 있어요. 여기 곡갈 모양이 있거든요. 쉐이프의 곡갈 모양을 잡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럼 공중으로 쉐이프가 떠요. 밑에 그림자도 있죠. 여기 고가를 잡고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번에는 작업평면 밑으로 내려요. 내려간 거 맞나요? 네, 내려갔어요. 자, 다시 한번 고가를 잡고 올리면 띄우거나 내릴 수도 있어요. 쉐이프가 이동할 때 항상 옆에 밑에 얼만큼 이동했는지 수치도 같이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띄운 쉐이프를 한번 작업평면에 딱 맞게 붙여보세요. 네, 잘못하면 내려가고요. 여기 0 표시가 되네요. 0으로 되어 있을 때까지 내리면 돼요. 다시 한번 올렸다가 쭉 내려보세요. 그런데 이 민감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0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요거 쉐이프를 누른 채로 알파벳 D를 딱 누르면 작업평면에 탁 가서 붙습니다. 아래에 있는 면이 붙어요. 다시 한번 올렸다가 D. 이번엔 내려볼까요? 내렸다가 D 하면 작업평면으로 딱 붙일 수 있어요. 작업평면으로 붙이는 단축키 알파벳 D예요. 딱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도 바꿀 수 있죠. 느낌이 오죠. 여기 하얀색 핸들을 잡고 이렇게 여기 위에 윗면에 있는 것은 위로 이렇게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가로,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그 다음에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뭔가 수치가 딱 나오는 것이 느낌이 오죠. 수치에다가 클릭을 하고 20 여기 위에 하얀색 핸들 20 하면 직접 입력해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지만 입력해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또 모르는 궁금한 화살표가 보여요. 이 화살표는 이 쉐이프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회전할 때 밑에 눈금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1도씩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안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22.5도씩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탁탁 걸리는 느낌이죠. 밖으로 돌면 1도씩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쉬프트를 누른 채로 회전을 시키면요. 45도씩 팍팍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축이 3개니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3군데예요. 여기 이렇게 아랫면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요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서도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3개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죠. 자, 다시 평면 홈뷰 눌러서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자주 쓰는 기능이요. 명령 취소.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G. 아하,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네요. 이렇게 명령 취소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명령 취소 막 누르다 보니까 아까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 명령 복구 버튼도 있어요. 컨트롤 Y. 단축키는 컨트롤 Y예요. 이렇게 누르면 복구. 다시 취소. 컨트롤 Z, Y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